시간으로는 영업부 김상현 대리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큰 박수로 함께 맞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상 플랜 강의를 진행하게 된 PM 김상현 대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상 플랜 강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는 8가지 정도의 이러한 수당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추천 보너스의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 그리고 재구매 보너스의 리테일러 보너스, 그리고 후원 보너스의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직급 보너스의 카 보너스와 프로모션 보너스, 그리고 프로모션 쪽에 FAB 보너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러한 수당 개념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퀄리파잉 매니저 QM과 체크 어셔런스 CA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처음 가입하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팀 파트너가 되죠. 팀 파트너 다음 직급으로는 매니저가 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하셨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바로 그 해당 직급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어떤 직급을 달성하셨든 간에 이 퀄리파잉 매니저, 처음에는 바로 이 퀄리파잉 매니저 QM이라고 그러죠. 이 직급으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이 QM 제도는 저희 회사의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사장님들이 이제 처음 가입을 하셨을 때 바로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제품들을 먼저 사장님들께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마련한 수습기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QM은 QM 직급을 먼저 달성하시고 이제 달성하신 후에 이제 달성하시는 직급들은 정상적으로 그 해당 직급들로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QM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사장님들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통해 QM을 달성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장님들 본인 아이디로 1000포인트 이상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니저 팩이라고 그러죠. 저희 회사에서 매니저 팩이라는 것은 같은 달에 사장님들께서 같은 달에 오토십과 풀세트를 구입을 하셨을 때 그것을 저희 회사는 매니저 팩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시면 바로 QM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포함 본인 산하에서 1000포인트 이상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서 매니저 산하 그룹의 포인트는 제외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QM을 달성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QM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바로 체크 어셔런스, CA죠. 이 CA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CA는 사장님들께서 직급 유지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장님들께서 수당을 받으실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CA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도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 이상 구매하시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본인 오토십 유지 후에 자신의 직대에 5명의 오토십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직대에 5명이 아니라 4명만 있다. 그럼 나머지 1명이 B죠. 그 B는 1명은 1명당 100포인트로 본인 구매로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직대에 3분만 오토십을 하고 계시다면 2명이 B잖아요. 그 B는 2분만큼의 그 포인트는 본인이 200포인트를 구매하셔서 채워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에 QM 조건과 똑같이 본인과 본인 산하에서 1000포인트 이상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매니저 산하 그룹은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이 QM과 CA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제 스스로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직대에 4분이 하고 있어서 412포인트, 그리고 그 산하에 또 309포인트, 또 산하에 206포인트 다 더해서 1030포인트로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인데, 자, 본인이 오토십을 하고 계시고 직대에 412포인트, 또 그 밑에 309포인트는 맞는데,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309포인트 그룹에서 중간에 계신 분이 저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매니저 이상 직급 달성하신 분, 그 해당 분의 포인트는 인정을 해드리지만 그분의 산하의 포인트는 CA에서 포인트로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3포인트 더하기 412포인트 더하기 309포인트 총 824포인트로 1000포인트 이상이 안 됐죠. 그래서 해당 조건으로 CA 유지에 실패하신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장님들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 말일이 다가오게 되면, 매달 말일이 다가오죠. 그때 사장님들 산하에서 말일에 갑자기 어떤 분이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하시는 바람에 그분 산하 포인트가 인정이 안 돼서 CA를 유지 못하셔서 수당 받으시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들께서 이 CA 조건을 유지하고 통과를 하실 때 딱 맞춰서, CA를 딱 맞춰서 통과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통과를 하셔야 사장님들이 말일에도 이제 긴장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CA를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CA를 유지하는 것은 매니저 직급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QM을 달성하신 이후에 CA를 유지하는 것은 매니저 직급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제 바로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 수당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라인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저 이제 A의 직대로 B가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B도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오토십에 산정되어 있는 지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위값이라는 것은 사장님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해당 제품의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지위값은 사장님들께서 수당을 받으실 때 계산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값이고요. 이 지위값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제품 구매하실 때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B가 구매한 오토십, 이 오토십에 산정되어 있는 지위값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A에게로 지급됩니다. 이게 바로 퍼스트 라인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위값은 오토십에만 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오토십을 포함해서 저희 회사 단품, 뭐 여러 5+1 프로모션 이런 것에도 다 지위값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값이 산정되어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과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B가 매니저 이상, B가 이제 오토십을 구매한 상황인데요. 근데 매니저 이상 직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는 그 오토십의 지위값의 10%가 퍼스트 라인 보너스로서 A에게 올라가는데, 이 오른쪽의 상황에서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하면 A에게로 올라가지 않고 B 본인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매니저 이상 직급이신 사장님들께는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일종의 캐시백을 받는, 일정 부분 이제 환급을 받는 그러한 캐시백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A 직대로 이제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 다 오토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분은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하셨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이 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A에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 본인이 다 직접 수령을 하시겠죠. 그리고 A에게는 나머지 3명, 팀 파트너 이 세 분이 하고 있는 오토십의 그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A에게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아래에 B를 보시겠습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명이 이렇게 직대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분은 매니저 이상 직급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이분들 본인이 이제 가져가시게 되시겠고, 이 두 분의 팀 파트너가 하고 있는 오토십에 대한 이제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원래는 B에게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가 현재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2분의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B에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B의 스폰서들 중에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찾아갑니다. 즉 B의 스폰서가 이 2분의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수령하게 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만약에 B의 스폰서마저 오토십을 안 하고 계셨다면 이 맨 아래 2분에 대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B와 B의 스폰서를 거쳐서 A에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아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서는 오토십 결제일이 5일, 15일, 25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제 날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토십 결제가 만약 실패가 나면은 뭐 카드 한도 초과라든지 그러한 경우로 오토십 결제가 실패가 되면 저희 전산에서는 그 해당 결제 실패하신 사장님께서 더 이상 오토십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저희 전산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오토십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 전산이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오토십 결제 날에는 사장님들 오토십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는지, 사장님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 퍼스트 라인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 스폰서분들의 오토십도 잘 결제가 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풀 보너스입니다. 이 풀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의 그 세트 상품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수당 보너스인데요. 저희 보시다시피 최대 15만 6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저희 회사 풀세트의 현재 가격이 87만 7천 원, 87만 7천 원에서 15만 6천 원이면 금액 대비 18% 정도 책정되어 있는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수당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 보너스는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수당들과는 다르게 이 풀 보너스만큼은 해당 달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 직급을 기준으로 이 풀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이제 이거에 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고 제 밑으로 이제 어떤 분을 가입을 시켜서 그분이 풀 세트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구매하신 풀 세트에 대한 풀 보너스가 저에게 나와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달 직급이 없습니다. 전달 직급이 없게 되면 전산에서는 그냥 최저 직급인 이 팀 파트너였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보시다시피 매니저 이상 직급일 때 받는 15만 6천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7만 8천 원만큼의 반값이죠. 7만 8천 원만큼의 풀 보너스만 저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월 직급이 없었으니까요. 팀 파트너였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서 이제 가입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가입한 달에 이제 매니저 이상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그 다음 달에 또 제 밑으로 어떤 분을 가입을 시킨 다음에 그분이 풀세트를 구매를 하셨으면, 그렇게 돼버리면 제 전월 직급이 매니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5만 6천 원을 온전히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처음 가입한 달에는 이제 풀 보너스가 7만 8천 원만 이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값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만 8천 원은 회사가 이제 그 풀 보너스에 대해서 가질까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 7만 8천 원은 어디로 가냐면 제 위에 스폰서분들 중에 전월 직급이 매니저 이상이셨던 분을 찾아가서 이 7만 8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테일러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테일러 보너스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자면 소매업자 보너스 정도가 되겠죠. 이 보너스는 어떤 분들한테 특히 좋은 보너스냐면 내가 내 밑으로 사람들을 막 가입시킬 자신은 없는데 내가 물건들을 사놓고 물건들을 잘 팔 자신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수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합니다. 본인 2,500포인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그 포인트 곱하기 3%만큼의 이 가격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5,000포인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 그 포인트 곱하기 5%만큼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리테일러 보너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밑으로 막 사람들을 막 추천시킬 자신은 없는데 내가 물건들을 사가지고 장사를 할 자신은 있다. 이런 분들이 특별히 더 애용하게 될 그러한 수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리테일러 보너스는 포인트 곱하기 그 특정 퍼센티지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이고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퍼스트 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건의 지위값에서 10%를 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저희 회사의 수당 계산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라인 보너스. 퍼스트 라인 보너스의 계산법은 그 특정 제품에 산정되어 있는 지위값에서 10%를 곱하기 1,300원. 이 1,300원은 1유로가 1,300원 정도여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환율은 항상 변동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수당을 계산할 때는 항상 1유로는 1,300원이라는 고정 환율을 사용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당 계산법으로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리테일러 보너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아주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수당 개념이죠.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의 계산법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포인트 곱하기 이제 특정 퍼센티지 곱하기 0.51 곱하기 1,300원 이런 식으로 이 세 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사장님들께서 이제 스스로 수당을 계산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초창기 때는 이렇게 총 12가지 직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 윈터 리더십에서 오스트리아 알프바흐에서 새로운 직급 4개가 공개가 됐었죠. 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버 챔피언스 리그, 골드 챔피언스 리그,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챔피언. 이 4가지 직급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존했던 챔피언스 리그 위에 있는 4가지의 직급들이고요. 먼저 이제 실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프레지던트 팀 3레그, 그리고 실버 프레지던트 팀 3레그, 그리고 총 200만 포인트 이상 하시면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직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 지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기도 하고요. 이 실버 챔피언스 리그가.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당 개념이 무엇이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해당 직급을 2번 달성하는 것을 컨펌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실버 챔피언스 리그를 컨펌드 2번 달성하시게 되면 15만 유로 하나로 1억 9,500만 원을 사장님들께 바로 일시불로 드립니다. 이 일시불로 드린다는 점이 정말 엄청난 메리트인데요. 다른 이제 MLM 회사들에서도 이런 수당 개념, 이런 수당 이제 직급 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한데 일시불로 드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당 직급 보너스를 달성하셔도 12개월에 걸쳐서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나눠드릴 때 해당 직급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그 수당이 나가는 등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직급을 딱 2번만 달성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금액을 바로 사장님들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일시불로요.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2번 달성하시게 되면
25만 유로, 하나로 3억 2,500만 원을 일시불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전 세계에 계신 팀 파트너분들을 다 합해서 가장 높은 직급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지금 딱 전 세계에 한 분 계시고요. 독일에 지금 한 분 계시죠. 이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를 2번 달성하시게 되면 하나로 6억 5천만 원을 바로 일시불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자 다음 직급인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 직급은 현재 PM 창사 이래로 단 한 분도 달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일의 이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 이분이 제일 먼저 달성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사장님께서 제일 먼저 달성하실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이 챔피언을 2번 달성하시게 되면 100만 유로, 하나로 13억 원을 바로 일시불로 통장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께서 직급 승급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PT 이상 5레그 승급 시 전체 포인트 적용에 관한 안내인데요. 이제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PT 직급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IMM 3레그 그리고 10만 포인트 이상 달성하셔야 PT를 달성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IMM 3레그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IMM 5레그로 승급을 하시게 되면 사장님들이 승급하실 때 계산되는 포인트가 6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사장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세대를 다 합쳐서 그 포인트들이 사장님들 승급하실 때 전체 포인트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장님들 수당을 받으실 때 무한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장님들 수당 받으실 때 무한대로 적용되는 수당은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경우는 사장님들 승급하실 때만 전체 포인트가 무한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5레그 이상 유지를 하시면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IMM 5레그 승급 시 전체 포인트 적용되고요. SP 같은 경우는 VP 5레그 승급 시 전체 포인트 적용되고요. GP 같은 경우는 EBP 5레그, PP 역시 EBP 5레그,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PT 5레그로 승급 시 이제 전체 포인트, 산하 전체 포인트가 무한대로 적용됩니다. 사장님들께서 승급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당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께서 매니저 이상 직급이실 때 이제 그때부터 수령하실 수 있고요. 리더십 수당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세일즈 매니저 이상이실 때 수령 가능하십니다. 네, 먼저 6세대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세대 보너스는 이제 이름 그대로 6세대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세대에 관한 수당 보너스를 사장님들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세대 구분이 어떻게 되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본인 제외하고 본인 밑에 산하에서 매니저부터 다음 매니저까지를 1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니저부터 다음 매니저까지 이제 2세대로 인정받았죠. 중간에 있는 팀 파트너분들은 건너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QM이라는 개념이 있죠. Qualifying Manager. 이 QM 개념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께서 이번 달에 이제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번 달에 가입을 하시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제 산하로 이제 쫙 많은 분들을 가입을 시키셨어요. 한 100분 정도 가입을 시키셨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이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직급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QM으로밖에 인정해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QM으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이 6세대 보너스 계산을 하게 될 때는 팀 파트너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QM 분들이 모조리 다 팀 파트너로 계산이 되게 되면 산하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니저 이상 직급이 없게 되기 때문에 세대 구분이 없죠. 세대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달에는 6세대 보너스를 이제 한 푼도 못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 6세대 보너스는 못 받으셔도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이 수당은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리더십 보너스인데요. 이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많이 수령하게 되시는 보너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의 이제 수당 명세서를 보면 이제 가장 큰 금액이 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사장님들이 수당을 받으실 때 산하 무한대로 적용되는 수당 개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6세대 보너스처럼 6세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산하 무한대,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대로 적용이 돼서 사장님들 수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급이 높아지시면 높아지실수록 굉장히 많이 수령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이름처럼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산하에 지금 내 현재 직급과 똑같거나 나보다 더 높은 직급자가 없다면 그럴수록 더 많이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보너스가 바로 이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는 보시다시피 이제 산하 해당 직급 리더십 보너스 차감 후에 차액 보너스로 산정이 돼서 사장님들께 지급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산하에 100명을 가입하셨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달에 가입하신 게 아니라 그 전달 혹은 그 전전달 혹은 그 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IMM 직급을 달성하셨다고 치자면 원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IMM 9%에서 뭐 MM 5% 정도로 빼서 4% 정도만큼만 이제 수령해 가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산하 매니저 이상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 9%나 되는 이 IMM에 이제 산정되어 있는 리더십 수당을 아무런 차감 없이 그대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리더십 보너스도 특별 룰이 있는데요. 이제 VP 같은 경우에는 SM 내레그가 있으실 때는 이제 0.5%만큼 리더십 수당을 더 드리고요. EVP 같은 경우는 MM 내레그, PT 같은 경우는 IMM 내레그, SP 같은 경우는 VP 내레그 이상 이제 있으실 때 이 리더십 보너스를 0.5%만큼씩 더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분께서는 0.5%면 너무 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례로 이 0.5% 차이 때문에 그달 받아가는 수당이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리더십 보너스는 산하 무한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0.5%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 0.5%만큼으로도 산하 무한대 적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장님들이 수당 받으실 때 큰 차이가 나실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당 개념은 카 보너스인데요. 이 카 보너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장님들 차에 이제 저희 PM이나 피트라인 로고를 이제 부착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참고로 검정색 BMW나 검정색 기아차만 차에 이제 그 피트라인이나 PM 로고를 붙이셔야만 이 카 보너스를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FAB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번 연도에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이 FAB 보너스가 연장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이번 6월 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WMC에서 소르그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죠. 이제 이 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AB 보너스를 1년 더 연장하겠다. 따라서 2021년 5월 31일까지 FAB 보너스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들께서 이 FAB 보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FAB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SM, MM, IMM 같은 경우는 가입을 포함 2개월 내 해당 지급 달성 후 두 번째 해당 지급 달성 시 지급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SM, MM, IMM에만 통용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의 FAB 보너스 중 하나라도 수령을 하시면 나머지 두 개에 대한 FAB 보너스는 수령 불가능하십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직급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VP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포함 4개월 내 VP 직급 달성 후 두 번째 VP 직급 이상 달성 시 지급되고요. EVP 같은 경우는 가입을 포함 7개월 내 EVP 달성 후 두 번째 EVP 직급 달성하시면 되시고요. PT 같은 경우는 가입을 포함 13개월 내에 PT 달성 후 두 번째 PT 직급 달성하셨을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FAB 보너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예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MM 직급 달성하시고 2월 달에 IMM 직급 달성하셨죠. 이렇게 되면 저희 전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분이 1월 달에 MM, 2월 달에도 MM 달성하셨다 판단이 돼서 이 MM에 대한 FAB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SM, MM, IMM 같은 경우는 거기서 FAB 보너스 하나라도 수령하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못 받는다고 하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MM에 대한 FAB 보너스를 이렇게 수령해 가시기 때문에 IMM과 SM에 대한 FAB 보너스는 이제 수령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VP, 4월 달에 IMM, 5월 달에 VP 직급 달성하셔서 5월 달에 VP에 대한 FAB 보너스 지급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매니저, 2월 달에 VP, 3월 달에 VP 달성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 전산에서 IMM과 VP에 대한 FAB 보너스를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이 IMM 직급을 건너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4월 달에는 EVP, 5월 달에 EVP 달성하셔서 5월 달에 EVP에 대한 FAB 보너스 지급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죠? 1월 달에 EVP, 2월 달에 PT 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전산에서는 IMM, VP, EVP에 대한 FAB 보너스 한꺼번에 모두 지급해드립니다. 이 두 직급은 건너뛰고 달성을 하신 거니까요. 3월 달에는 EVP, 4월 달에 EVP, 5월 달에 PT 직급 달성하셔서 PT에 대한 FAB 보너스 받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여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격화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여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차질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여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사장님들께 드리는 보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IMM 직급을 컨펌드 2번 이상 달성하시게 됐을 때 그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여행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MM 트레이닝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IMM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이고요. 한 2박 3일 정도로 저희 회사에서 뭐 호텔 같은 곳을 이제 예약을 해서 사장님들께 숙소는 물론 이제 뭐 식사까지 대접해 드리면서 이렇게 2박 3일 정도로 진행되는 그러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하죠. WMC와 그 엑스트라 트립에 대한 참여 조건이 생기십니다. 참여가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이 WMC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6월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거대한 행사장을 빌려서 소르그 회장님과 함께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WMC 행사만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WMC 행사 이전에 유럽의 나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장님들과 다 같이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효율적이면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VP 직급 달성하셨을 때 가실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 투어.
이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3월 달에 이제 전 세계 나라 한 군데를 정해서 한 열흘 정도 이제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여행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는 브라질 갔다 왔고요. 이번 3월에는 발리 갔다 왔습니다. 저도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터 리더십. 이제 윈터 리더십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 달에 열리는 그런 행사인데요. WMC와 비슷하게 이제 큰 행사장 한 군데를 잡아서 소르그 회장님과 함께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도 즐기고 이제 연말 정산 느낌의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알프바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사장님들과 함께 아주 이제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VP가 되시면 이 윈터 리더십에 대한 참여 조건은 생기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PT 직급을 이제 달성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APEC 리더스 미팅에 대한 참여 조건이 생기십니다. 이 APEC 리더스 미팅은 말 그대로 이제 PT 이상 직급자분들, 말 그대로 리더분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소르그 회장님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저희 APEC, 저희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토의할 시간을 갖는 그러한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PEC 리더스 미팅 같은 경우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요. 첫 번째 APEC 리더스 미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바이 뭐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PEC 리더스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한 달 전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PT 인정식에 대한 참여 조건이 되십니다. 이 PT 인정식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 소르그 회장님께서 이제 세인트로페즈라는 프랑스 남부 쪽에 이제 세인트로페즈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르그 회장님 소유의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PT 대상자분들을 모두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 함께 인정식을 진행하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PT 인정식은 이 IMM WMC와 WMCN 엑스트라 트립이 끝나고 보통 바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이 WMC가 6월 달에 진행이 되지 못했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직접 저희가 유럽을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PT 인정식도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요. 이 PT 인정식이 이번 연도 10월 달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는데요. 보상 플랜 강의를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사장님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오토십을 이제 사장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게 사장님들 수당을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VP 직급을 달성을 하셨고 포인트도 엄청 많이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달 받아야 될 수당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이제 말일에 그 사장님 직대에 5분 중에 한 분이 오토십 결제가 실패가 돼서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CA를 통과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달에 400만 원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오토십 결제 실패가 하나가 나서 CA를 통과 못 하시는 바람에 400만 원이었던 수당이 5만 원으로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슬프셨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절대 나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말일이 다가오면 이제 저희 말일이라는 것은 25일 이후부터는 이 사장님들 CA 통과와 오토십 유지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장님들 수당을 받으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꼭 제대로 확인해 주셔서 사장님들이 이제 응당 받으셔야 되는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러한 부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보상 플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